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중국 펀드 7년 만에 최장기간 매도 탈출구가 없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펀드가 전체적으로 국내외 그리고 외국에서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펀드가 기술, 특히 첨단 기술에 대한 펀드가 투자가 되지 못해요. 미국에서는 미국 중심의 펀드가 그걸 투자를 못 하는데 이제 펀드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소비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소비재 쪽으로 가봤자 지금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갈 곳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중국 펀드입니다. 중국산 펀드에 대한 기록적인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이 지금 발동이 됐는데 이것을 통한 벤처캐피탈, 펀드 등의 반도체, AI, 양자컴 등의 첨단 산업의 투자 금지, 그리고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 확대 적용, FDI 감소, 수출입 감소, 부동산 경기 몰락, 소비 위축, 인구 감소, 청년 실업,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딱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국 이것이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행정명령을 통한 반도체, 양자컴, AI, 첨단 산업의 투자 금지가 되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비재. 소비재에 대한 펀드밖에 투자가 되지 못하는데 소비재에 대한 투자, 지금 소비 죽었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펀드의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중국 펀드 7년 만에 최장기간 매도 탈출구가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썰물처럼 빠져나간 중국 펀드입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곳은 G2로 불렸었죠. 그래서 미국과 함께 중국은 국내외 펀드 시장의 큰 축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나 펀드런이 일어나죠. 이것은 중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 그리고 미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 행정명령이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는 내수를 위축을 시켰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는 이제 중국의 첨단 산업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내수와 첨단 산업이 모두 다 죽어버리는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 주식의 매도세가 7년 만에 최장 기간을 기록하는 등 차이나 펀드런이 가속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23일 날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13거래일 연속 중국 본토 주식의 순매도. 이는 2016년 통계 작성 후에 최장 기간의 매도세. 그리고 이 기간 중국 주식 순매도 규모가 총 107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4조 2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볼 내용, 첫 번째 내용. 빠르게 냉각하고 있는 중국 주식 낙관론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의 의지 표명 후에 중국을 지금 연초부터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이 중간에 6월달인가요? 그때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낙관론이 펼쳐집니다. 근데 비구위안, 컨트리 가든으로 불리고 있는 디폴트로 빠르게 냉각이 돼가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3000선 붕괴를 앞두고 있고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선전 시가총액 300대 기업인 CSI 300지수가 같은 기간 7.8% 하락. 그래서 지금 CSI 300지수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주요 벤치마켓 지수 중 이달 취합 실적을 기록한 지수 중에 하나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 자, 중국 CIS 300지수 추이를 보면 4월 18일 지금 4월 달만 해도 지금
그럭저럭 괜찮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한번 올라온 상황이 볼 수가 있죠. 우리 여기 중간에 이때 그 중국이 템퍼링을 조금 합니다. 우리 도움 주겠다. 템퍼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면서 쭉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렇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인 구이저우 마오타이 주식까지 던져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죠. 자, 구이저우 마오타이 주식. 이것은 술이죠. 기본적으로 술인데 경기가 좋아야 술을 사 먹죠. 마오타이주 비싸기로 유명한데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마오타이주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하락이면 당연히 주식 던져야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7일부터 18일까지 이동안 중국 시가총액 1위인 구이저우 마오타이 주식 62억 위안을 순매도합니다. 지금 구이저우 마오타이 주식은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상하이 선전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데 이 교체 거래 주식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져 있는 가격에 지금 이 괜찮다. 그럼 무조건 팔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외국인들이 다음으로는 룽기 친환경 에너지 기술, 중국 초상은행 주식을 각각 470억 위안가량 던졌고 우량에 42억 위안 매도, 핑안보험 31억 위안 매도, 비아디 29억 위안 매도. 자, 전체적으로 봅시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친환경 에너지 기술, 친환경 지금 계속 뜨고 있죠. 그리고 중국 초상은행이라는 것은 국영은행이에요. 여기 47억 위안. 그리고 우량에 핑안보험, 보험도 죽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비아디와 같은 경우도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들도 지금 중국 자동차 내수시장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기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10개 모두 CSI 300 상위 50개 종목에 포함된 종목이라는 사실이죠.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다 팔아 해치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펀드 중국 주식 매도 현황. 그래서 구이저우 마오타이 마이너스 6.2%, 룽기 마이너스 7.2, 지금 62억 위안, 룽기 47억 위안, 중국 초상은행 47억 위안, 우량에 42억 위안, 핑안보험 31억 위안을 판매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정책에 실망해서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CSI 300 지수는 7월 정치국 회의 후에 낙관록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거래 중. 그리고 당시 한꺼번에 시장에 진입했던 외국인들이 지금은 실망스러운 경제지표와 한방이 없는 경제 부양책에 낙담해 시장을 떠나고 있다. 지금 경제지표 나쁘죠? 경제지표가 나쁜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한방이 없는 경기부양책. 지금 경기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경기부양책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금리도 좀 내렸죠. 그러면서 부양책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언발에 오줌 누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펀드에서 중국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경제 침체를 넘어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글로벌 펀드들도 중국 펀드 비중을 줄이고 있음.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드리는 것은 이제 첨단 산업에 투자를 전혀 못해요. 이전까지 투자를 했어도 다시 재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이 투자가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펀드도 자금이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하는데 결국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첨단 산업을 보고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금줄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대형 헤지펀드인 상하이 반샤 투자관리 창업자인 리베이는 이것에 대해서 맹비난을 합니다. 어떤 비난을 하냐? 글로벌 자금이 중국 주식 폭락을 이끌고 있다. 아니죠. 중국이 망가져서 중국 주식이 폭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 변동성을 유발하는 목적 없는 파리떼라고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망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외국 자본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이 때문에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중국 경기 전망치도 잇따라 하향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GDP가 올해 한 5%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4.7%로 내린 상황이고 JP모건, 바클레이즈 등도 미국 위안 사태 이후 4%대로 하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탈출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중국이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배후 투자, 그래서 인프라 투자까지 지금 같이 들어가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도 하죠. 중국이 GDP의 40% 정도가 인프라 투자로 지금 보이고 있고 부동산은 25% 정도, 그리고 배후로 볼 수 있는 부동산의 배후로 볼 수 있는 뭐 목재나 아니면 시멘트, 건설기기 이게 5% 정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봐도 거의 한 70% 가까이 되죠. 네, 70%. 그리고 수출이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부동산과 인프라를 통해 경기를 살리려고 해도 코로나19 동안에 인구 감소가 1억 명 이상이 됐습니다. 1억 명 이상이 되고 이제 30년 이후에 중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안착을 하려고 하는 인구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자, 이번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민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민츠가 어떤 회사냐?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경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회사. 분석하는 회사에 그때 검사가 들어갔잖아요. 공안이 들어가서 민츠라는 회사에 검사가 들어가면서 과징금이 나옵니다. 과징금이 나오는데 이제 깜깜이 투자해라. 외국 기업들 보고 깜깜이 투자해야 된다. 깜깜이 투자하면 누가 투자해요? 안 되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는 FDI 당연히 감소하고 수출이 감소할 것이고 경기 몰락, 이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아파트를 지어도 이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합니다. 이전에는 아파트를 지으면 어느 정도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받아 먹게 해줬는데 이 받아 먹게 해준 것을 이제 대도시화, 메가시티화가 되는데 대도시화가 되면서 이 농민공들이 지금 대도시로 들어옵니다. 뭐 1급 도시, 2급 도시, 3급 도시, 4급 도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3, 4급 도시, 3, 4급 지급 도시에서는 사람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고 시골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고, 그래서 시골에서 인구가 줄면서 이제 농촌 인구가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소비 위축 당연히 될 것이고 인구 감소, 청년 실업, 그리고 고율 관세, 그리고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 확대 적용, 이게 결국은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에 기대한 견제, 여기에 들어가는 타이어, 리튬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탈출구가 없어 보인다란 사실이죠.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경기가 나쁘더라 할지라도 중국은 탈출구가 있느냐, 그리고 중국은 이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유지를 할 것은 이야기는 하면 유지는 된다. 유지됩니다. 중국 현재 이 어려움 유지 기본적으로 돼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외환보유고 때문에 유지가 된다. 외환보유고가 지금 현재 대중적으로 알려진 외환보유고가 3조 2천억 달러 3조 2천억 달러가 외환보유고라고 하는데 근 20년 이상 20년 이상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에 외환보유고가 한 10억 정도 빠진 이후에 지금 중국은 수출로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대1로를 투자를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외환보유고가 지금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것으로 막아야 된다.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어도 이 외환보유고가 언제까지 받쳐주냐. 그리고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인구가 줄게 되면 이제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꿔야 되는데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꾸는 것조차 미국이 막고 있다. 이 상황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희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나요? 의견도 좀 나눠주시고 저도 읽어보고 한번 댓글도 해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